오늘은 더더욱 반갑습니다. 마시는 글씨 글맛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시고 더더욱 원하시는 바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새해에는 여러 각오도 함께 시작하죠. 각오는 깨달을 각과 깨달을 오로 이루어진 단어인데요. 각은 신체적 오감을 통해 느껴지는 감각의 깨달음이고, 오는 정신적 마음을 통해 느껴지는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과거의 반성에서 시작하죠. 반성을 통한 깨달음, 새로운 마음을 뜻해서 각오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 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시작, 출발을 뜻하는 글자 10개를 함께 알아보면서 뜻깊은 2026년 새 출발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의 글자 여행 시작합니다. 처음은 역시 시작을 알리는 글자. 이 글자는 바로 처음 시라고 합니다. 여자 여 옆에 별 태가 붙었는데 이건 숟가락을 뜻하는 비수 비와 입구가 합쳐진 글자로 엄마가 아이에게 음식을 먹이는 뜻이라서 아기를 뜻합니다. 모든 인간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나죠. 그래서 태초의 시작을 뜻하는 처음 시가 된 겁니다. 또한 여기서 태는 기쁠 이에서 가져왔다는 설도 있어서 임신의 기쁨, 시작의 기쁨을 알리는 뜻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처음을 뜻하는 시는 비로소 시라고도 부르는데요. 비로소 뭐뭐 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처음 중에서도 방금, 지금 막을 뜻하는 글자랍니다. 처음과 끝을 의미하는 시종, 시종 일관할 때 쓰고, 또한 처음과 끝을 시말이라고도 하는데 잘못해서 시말서를 쓸 때 처음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창시, 개시 등에도 쓰는데 이건 차차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초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 처음 초라는 글자가 처음 시와 만난 건데요. 처음 초는 옷의 옆에 칼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건 옷을 만들기 위해 천을 자르는 재단을 뜻하는 글자인데 옷을 만들기 시작했다의 뜻으로 처음 초가 된 글자예요. 방금 설명한 처음 시가 뭔가 생겨나는 시작을 뜻한다면 처음 초는 시간과 과정에서의 처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주로 단계나 시간을 뜻하는 글자들과 만나는데 예를 들면 지금은 1월 초이죠. 또한 연초입니다. 그리고 이른 겨울을 뜻하는 초겨울, 초봄 이렇게 쓰죠. 또한 중고등학교 이전의 첫 단계를 초등학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사이는 얼굴을 뜻하는 면을 써서 초면이라고 하고 처음 마음 먹었던 그 각오를 초심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글자는 이렇습니다. 이건 많이들 알고 계신 으뜸원이란 글자죠. 이 글자 갑골문에서는 사람 인 위에 줄이 하나 더 그어진 모양이었는데 사람의 머리를 강조한 거예요. 머리, 위를 뜻하는 글자가 된 거죠. 또한 중심의 뜻도 가집니다. 기원전, 기원후 하면서 기원에 쓰는데 연대를 구분할 때 그 시작이 되는 해를 뜻합니다. 또한 신분과 비슷한 뜻으로 신원이 있습니다. 신원을 밝혀라 하면 몸의 근원, 개인의 신분 정보를 뜻하죠. 그런데 뭐니 해도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바로 원조입니다. 으뜸원이 가장, 처음, 근본이라는 뜻으로 쓰인 대표적인 예로 원조가 있겠습니다. 처음의 뜻으로 이 글자를 빼놓을 수는 없겠네요. 이건 달릴 주 옆에 몸기가 붙은 일어날 기라는 글자인데 옛 글자는 몸기가 아니라 뱀사였습니다. 뱀사도 사람의 몸을 뜻했던 글자예요. 달릴 주는 흙토 밑에 움직임을 뜻하는 그칠 지가 붙은 형태라 땅을 밟는 뜻입니다. 즉 몸을 세워 땅을 밟는 뜻을 가져서 이게 일어난다는 의미가 된 거예요. 일어났음은 곧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어떤 동작에 있어서의 시작을 뜻해서 공사의 시작을 알리는 단계를 기공, 시작하는 행사를 기공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어떤 의견, 안을 제안해서 올리는 걸 기안이라고 합니다. 기안서를 쓴다 할 때 쓰죠. 또한 시작하는 지점을 기점이라고 합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작점을 뜻해요. 참고로 시발점이라고 하면 비슷한 의미지만 사건이나 현상 등이 시작된 원인을 뜻합니다. 요즘은 시발점 발음이 좀 그래서 출발점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글자도 알고 가야 합니다.
이렇게 문 안에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안에 있는 건 빗장을 두 손으로 잡은 모양이 변한 건데 빗장을 두 손으로 잡고 여는 행위를 뜻해서 이게 문을 여는 뜻으로 열개라고 합니다.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시작입니다. 문을 연다는 뜻으로 개방이란 말을 많이 쓰죠. 문호개방, 무역개방 이렇게 말입니다. 회의를 시작하는 건 개회라고 합니다. 올림픽이나 어떤 행사를 시작하는 건 장막을 걷는다는 의미로 장막막을 써서 개막식, 개막이라고 하죠. 나라를 세우는 걸 건국이라고도 하지만 새로운 나라를 연 의미에서 개국이라고도 하죠. 또한 처음 시와 함께 만나면 개시가 되어서 어떤 행동이나 일을 시작하는 뜻이 되는데 개업, 개학 이렇게 시작의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개발이라는 말도 있죠. 필발을 씁니다. 필발을 한번 볼까요? 필발 이렇게 쓰는데요. 의외로 이 글자 복잡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자형은 다소 복잡한 이런 모양이지만 갑골문은 이랬습니다. 누가 봐도 이건 활궁인데 중간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화살이 날아가고 난 후 활줄이 진동하며 흔들리는 모양을 그린 겁니다. 즉 이 글자는 필발이라고 부르지만 본래 뜻은 방금 막 출발한 거예요. 시작의 뜻입니다. 시간이 흘러 흔들리는 활줄은 위로 올라가고 활을 잡는 뜻으로 손이 붙습니다. 칠복인데 잡는다는 뜻을 가졌죠. 그리고 지금 자형으로 변한 건데 활줄이 덜렁거리는 활을 손에 쥔 모양을 본뜬 글자예요. 그래서 발을 밖으로 내딛는 모양을 그린 날 출과 만나면 출발이 되어서 스타트, 시작을 뜻하고 앞에서 나온 열개와 만나면 개발이 되어서 열림과 시작을 뜻하는데 즉 없던 것이 탄생한 뜻이 되어서 신약 개발, 신제품 개발 이렇게 새로운 것이 발명된 의미가 됩니다. 볼견을 붙이면 처음으로 본 뜻이 되어서 발견,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게 된 게 바로 발견입니다. 그 이후에 핀다, 생겨난다는 뜻으로 파생되어서 싹이 트는 발아에도 쓰고 여기에 정정, 뜻 정을 붙이면 발정이 되어서 정이 생겨난다, 사랑이 싹 트다 하면서 발정나다에 쓰고 있는 거랍니다. 웃자고 해본 얘기였습니다. 참아주세요. 한편 이런 글자도 있습니다. 이건 연다는 뜻을 가져서 열개라고 합니다. 이가 아니라 여이예요. 옛 글자의 모양은 문을 뜻하는 지게의 호와 손으로 잡은 뜻을 가진 칠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본래 뜻은 문을 여는 것이었어요. 후대에 입구가 붙습니다. 그러니 말을 통해서 문을 여는 의미를 가집니다. 말로 문을 연다? 네, 바로 말을 통해 누군가를 일깨우는 뜻입니다. 깨우치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여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 여는 뜻입니다. 이 뒤에 어리석음을 뜻하는 어두울 몽을 붙이면 무지에서 깨어나도록 만드는 계몽이 되죠. 그리고 여기에 방금 나온 필발을 붙이면 개발이 되는데 아까 열개를 쓰는 개발이 물리적 대상을 만들어내는 것이라면 여이를 쓰는 개발은 정신적, 내면적 영역을 일깨우는 의미입니다. 잘 구별해서 쓰세요. 그리고 여기에 보일시를 붙이면 계시가 되죠. 이건 신의 계시다 이렇게 씁니다. 깨우치도록 뭔가를 보여줬다는 뜻이 되죠. 한편 건다, 든다는 뜻의 걸개를 앞에 붙이면 걸어서 보여주는 게시판의 계시가 됩니다. 계시와 계시도 잘 구별해서 쓰세요. 없던 것이 새롭게 나타난다는 뜻으로 이 글자도 많이 씁니다. 바로 시작한다는 뜻을 가진 비롯할 창인데요. 아주 옛날엔 그냥 칼 모양이었는데 칼에 손을 베인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게 상처라는 뜻도 가졌어요. 상처라는 뜻은 지금의 자형으로 변했고요. 또한 같은 시기에 우물정이 이렇게 붙은 글자도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에게 우물은 신비로움 그 자체였죠. 그렇게 이건 신비로운 물의 탄생, 근원과 시작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글자는 창고 창이 붙은 비롯할 창과 동시대에 함께 쓰이다가 우물 정이 붙은 이건 사라지고 뜻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형 비롯할 창은 시작의 뜻도 있고 상처의 뜻도 함께 가집니다. 비로소 시, 시작 시를 붙여주면 창시가 되어 어떤 사상이나 학설을 처음 만든 게 되고 만들 조를 붙이면 창조가 되어서 전에 없던 것을 처음으로 만드는 것이 되죠. 한편 이 뒤에 설립을 붙이면 창립이 됩니다. 회사나 조직 등을 처음으로 만들어 시작하는 첫 출범이 창립입니다. 립이 나왔네요. 그럼 립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는 글자들 중에서 가장 간단하죠.
이건 설립인데 난 놓고 기역자도 모른다고 하죠. 사람 세워놓고 설립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이 글자 옛 모양은 이래요. 사람이 땅에 서 있는 모습을 본뜬 거라 설립입니다.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을 것 같군요. 그럼 설립이 두 개가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땅에 둘이 나란히 함께 서 있는 모양이 되어서 나란히 병이 됩니다. 세울 립과 함께 쓰면 이렇게 병립이 되죠. 나란히 함께 선다는 뜻으로 경쟁하거나 대립하지 않고 공존하는 뜻을 가집니다. 이렇게 립은 선다, 세운다는 뜻을 가집니다. 그래서 처음 만들어 세우는 뜻의 창립에 쓰죠. 그런데 설립이란 말도 있습니다. 창립은 처음에 방점을 둔 것이고요. 설립은 만들매 방점을 둔 거예요. 뉘앙스가 살짝 다릅니다. 그리고 외로울 고를 붙이면 고립이 되어서 따로 떨어지게 되는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상태인데, 한편으로 여기에 홀로 독을 붙이면 독립이 되어서 홀로지만 자발적이고 주체적인 상태를 가리킵니다. 왜냐하면 아들 자가 있는 외로울 고는 유년 시절 부모를 잃은 고아를 뜻합니다. 혼자라는 뜻보다 쓸쓸하고 외로운 뜻이 더 강해요. 한편 홀로 독은 개 견해에 촉이 붙었는데 개가 혼자서 잘 싸우는 뜻을 가집니다. 즉 쓸쓸하고 외로운 뜻보다 혼자라는 주체적인 뜻이 더 강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섬 독도는 외로운 섬이 아니라 당당히 우리 땅을 지키는 섬입니다. 외로운 섬 하나 새들의 고향이 아니라 당당히 홀로 선 우리의 땅이 맞는 겁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글자 보겠습니다. 이게 재밌습니다. 1타 3피짜리이거든요. 물수 위에 흰 백이 있죠. 물이 막 올라오면 맨 위는 하얗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샘천이란 글자입니다. 라고 하면 틀립니다. 그냥 기억하기 쉽게 드린 말씀이고요. 원래 이런 그림처럼 돌석 밑에 물수가 있었어요. 돌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뜻했고 후대에 돌석이 흰 백으로 변한 겁니다. 그리고 샘천을 기슬검이라는 붓으로 덮어볼게요. 그럼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게 바로 산기슭, 바위 틈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이게 강으로 가고 바다로 흘러가겠죠. 그래서 이걸 시작을 뜻하는 근원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을 원시 시대라고 하죠. 원시 시대는 인류가 뭔가를 만들지도 않았고 건드린 것도 없던 상태입니다. 아주 그대로의 상태죠. 그래서 근원원은 태초의 시작을 의미해서 본래의 뜻을 가지면서 결과를 일으키는 근원인 원인에 쓰고, 게다가 이건 사람이 밟지 않은 땅의 뜻으로도 쓰여서 언덕원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높아서 가지 않은 땅이에요. 그래서 초원, 설원, 고원 이렇게도 쓰입니다. 정말 다양하게 쓰이죠. 그러다 보니 물이라는 뜻과는 살짝 거리가 멀어졌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 여기에 물수를 붙이게 됩니다. 뜻은 같아요. 이것도 근원원인데 물수를 붙인 건 물이 흘러나온 시작점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터 감염이 시작되었냐 하는 건 감염원, 어디서 얻은 소득이냐 하는 건 소득원, 수입원, 특히 물줄기가 나오기 시작한 곳을 뿌리 근을 붙여서 근원이라고 합니다. 근본, 본바탕이죠. 정확히 구분해서 쓰긴 어렵지만 시작의 뜻을 가졌습니다. 시작이 복잡해서는 안 되는데 새해 특집이라 얘기도 설명도 좀 많았습니다. 부디 새해에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